네,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미국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또 지역도 크고 우리나라처럼 하루 만에 이제 너무 초박빙이면 또 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제 제가 폭스 뉴스에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됐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오늘 보니까 뭐 거의 확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시대를 다시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트럼프의 당선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제가 옛날에 20대 때랑 지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코미디언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롱해야 될지,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트럼프가 나왔을 때 다들 '저 새끼는 절대 안 될 거다. 저 병신이다, 병신. 그냥 걔 병신인데 저런 애가 될 리가 없다.' 했는데, 우리 지금 바이든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물론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뭐 이래 징검다리로 대통령이 된 건 뭐 역대 두 번째라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 또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를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당연히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막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걔 병신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라는 이 분위기의 전환. 정말 사람은 이 물고기처럼 옛날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로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세상이 휙휙휙휙휙휙휙 계속 바뀝니다. 예. 일단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였는데, 요즘 공무원 노량진에 사람이 없대요. 예. 공무원 그 뭐 월급 얘기하면서. 그리고 2010 년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힐링이 열풍이었습니다. 힐링.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재석 같은 정말 다 게스트들을 감싸 주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 주고 뭔가 불편한 얘기를 안 하는, 농담을 하는 그런 진행자, 유재석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하고 싶은 말도 쪼끔 참고 쪼끔 다 보듬어 주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김제동 씨가 당시에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막 정말 약자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농담을 했을 때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고요. 뭐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정치 쪽으로 빠져서 좀 그렇게 됐지만, 뭐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막 그 말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면서 막 세게 얘기하고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스탠드업 코미디도 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잘 해설하기보다 마치 세상을 잘 만나 가지고 그 타이밍 덕분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운을 맞이한 직업이 또 있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코딩,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무슨 코딩 학원이 막 생기면서 뭐 네바라 쿠벡 하면서 막 그냥 뭐 네바라 쿠벡 맞나? 아무튼 코딩 잘하는 사람 뭐 엄지척 해 주더니 연봉도 막 올려 주더니 엄청 인기 직종이 됐다가 지금 또 AI가 개발되면서 또 인기가 또 식고 있다고 해요. 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정말 막 꿈도 많고 공무원이 꿈이 아닌 제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공무원, 군인, 아니면은 뭐 선생님, 다 이런 쪽으로 진로를 틀었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잘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어떤 친구는 한양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고 그걸로 갔어요, 육군사관학교. 지금은 뭐 전역하는 소위나 직업 군인 출신들이 막 넘쳐난다고 하죠. 왜냐하면 병사들보다 뭐 월급을 엄청 월등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해요. 세상이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자,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가 족병신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못하는 말을 속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뭔가 뭐 상남자 느낌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그냥 붕신 취급하면서 좀 방심한 그런 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당선 때도 저는 그렇게 방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여론 기관에서는 힐러리가 당선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당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날 빛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뭐 여론 기관 그런 데서 전화 오면 저는 힐러리를 지지해요." 하지만 뒤통수를 때려 버렸죠. 예. 바로 트럼프를 다 뽑았는지 트럼프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총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해리스란다. 힐러리가 더 앞섰다고 해요. 많이 앞섰는데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선거제도, 선거인단 제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총 득표수가 적어도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선거인단 뭐 586 명인가 그 대리자들이 있는데 인제 사람들이 뭐 우리 지역구에서 "자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트럼프를 뽑아 주세요." 이러면 선거인단이 우리 지역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구만." 해서 그 사람이 딱 몇만 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딱 트럼프에 투표하면 그게 한 표가 되고, 고런 선거인단이 미국에는 586 명인가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많은 투표를 주는 쪽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총 득표수는 딸렸는데 뭐 어떤 지역구에서 막 많이 승리를 하게 되면 고게 역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참 특이한 구조죠. 저도 최근에 공부했는데 뭐 아무튼 트럼프가 됐는데 막 그때 당시에 첫 대선 임기 기간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조롱하고 뭐 어쨌든 뭐 4년 만에 또 재선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민주당이 잡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됐어요, 이번에. 네. 저는 이제 세상이 쪼끔은 어 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로 가지 않을까. 집단주의. 그러니까 이 집단주의가 뭐냐, 뭐 옛날처럼 약자를 보호하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야 우리 내 친구부터 챙겨야 돼. 우리 나라 사람부터 챙겨야 돼." 약간 요런 폐쇄적인 느낌으로. 사실 이런 성향이 좀 더 과장돼 가지고 더 극진적으로 가면 저는 히틀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도 그 국민들이 다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촥 뭐 이렇게 권력을 줘 가지고 막 날 반대하는 새끼들 막 목을 다 베 가지고 막 반대 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독일을 딱 점령한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됐습니다, 투표를.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에는 "저는 히틀러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게르만족, 독일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는 독일 민족,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이 독일 민족 게르만족을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래? 아 나 유대인 꼴 보기 싫었는데. 나 히틀러 지지할래." 그렇게 그런 독일 국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히틀러가 당선됐고, 히틀러가 인제 막 이제 나중에는 오버해 가지고 막 유대인 다 죽여. 게르만족 최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다 미쳐 있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쪼끔은 그런 미쳐 있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제가 자세하게,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그 세계적인 흐름은 늘 인제 유튜브 뭐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막 보수적인 좀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 PC주의자들, 약자 보호해야 돼요, 여자 보호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예. 페미니스트도 사실 한 8년 전만 해도 되게 진짜로 멋진 좀 간지나는 "나 페미니스트야." 페미니스트가 뭐야?"
이거 이퀄리스트라고 남녀 평등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여성들의 편을 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페미니스트야. 졸라 간지나잖아요. 당시에는 막 정말 가부장제가 득세해 가지고 사실 뭐 옛날에 우리 아빠들은 막 진짜로 "여자가 무슨 공부해 어디." 이러면서 저희 큰아버지들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가고 어머니들 막 일 개 많이 하고 어 직장 내에서도 차별이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죠. 제가 봤을 때 초창기 수고해 준 그런 PC주의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덕분에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상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어 호의를 계속했더니 이거 권리인 줄 알아. 자꾸 선을 넘어요. 그러더니 인제 막 여성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인제 남성을 아예 깔아뭉개고 남성을 막 바닥으로 막 촥촥촥촥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남성으로서 살기도 힘든데 왜 계속 남자가 더 살기 편하다는 거야, 이 족같은 페미니스트들."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개념이 변화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옛날의 페미니스트랑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는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2015 년도 때 서울예대 다닐 때 막 작가들이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당시에 부조리함, 어떤 가부장제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어요. '아 여성들이 이렇게 기회를 안 받는구나. 그러면 나도 쪼끔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인식한 사람으로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쪼끔 가부장제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여성 인권 여성들이 탄압받는 그런 영화들 많이 보고 막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성소수자들 영화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이 새끼들이 막 자꾸 선을 넘어요. 막 이거 뭐 우리가 존중해 준 것처럼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뭐 "왜 게이를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막 그 무슨 퍼레이드 할 때도 졸라 오버하고 그 특히 페미니스트 하시는 분들 집회하잖아요. 집회할 때도 막 보통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선량한 시민들한테 "그것도 모르냐 병신아." 막 이러면서 막 선 넘는 발언이나 행태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평하게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뭐 여성 할당제 어 말도 안 되는 여성 할당제를 막 들이면서 정말 능력 있는 남성이 고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뺏김으로써 분노가 생기죠. 저거 내 자리인데 여성 할당제 때문에 갑자기 능력 없는 여성이 막 발탁이 돼. 그러면 자기는 그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입장으로선 쪼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한 가지 사례로 꼬집어서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쪼끔씩 쪼끔씩 어 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못 참겠다. PC주의자들 족 꺼져라. 병신들아. 너희들이 자꾸 뭐 복지 외치고 나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이젠 내 밥그릇에 밥이 없다. 나도 잘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평범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제 정치인들이 눈치를 딱 맡은 거죠. '아 이거 뭔가 잘 될 수 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래.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당신들 그렇게 답답해? 오케이. 내가 대신 말해 주겠어. 족가세요 PC주의자들. 족가세요 페미. 당신들은 더 이상 평등 이퀄리스트가 아니야. 너는 그냥 여성 인권만 존나 지지하지. 성소수자들 족가. 어? 나는 열심히 사는 당신들 능력주의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해 보세요. 제가 밀어 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여성 할당제 뭐 할당제 족도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뭔가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그런 변화를 겪을 테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음 대선 때 뭐 민주당에서 또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헛발질을 계속하게 되면 미국이랑 똑같이 어 똑같이 또 다른 후보한테 그 보수당 후보한테 또 뺏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어 그 했던 수사했던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꼬리 자르기 딱 한 다음에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당선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자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끌어 주는 사람이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상관없이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 봐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딱 꼬리 쳐낸 다음에 '아 저 병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록 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국민의힘 당이지만 저는 병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해 준다면 저 윤석열 라인들 제가 커트 딱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또 그 사람한테 표가 몰릴 수 있다고 봐요. 음. 아무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족밥 코미디언이 지금 막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마구잡이로 막 한번 떠들어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누가 저는 여러분 대구에 살았는데 이 정도로 비싸지 않아요. 대구에 아파트 1-2 억이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적당히 월세 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외식도 가끔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서울은 미쳤습니다 그냥 집값이. 요번에도 가계대출 풀었는데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이 대출을 좀 풀어 주면 이 사람들이 쪼끔 그 대출을 통해서 그 힘든 부분을 좀 메꾸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또 부동산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또 부동산 집값이 올랐죠. 제가 정치인이라도 정말 빡이 질 것 같습니다. '아 이 새끼들이 기회를 줬는데 자영업에 돈을 대는 게 아니라 또 집값을 올려?' 근데 또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집값이 그래도 아직 살 만하대. 영국 런던 가면 집값이 100 억이 넘는데 뉴욕 가면은 50 억 70 억이대. 대한민국 10 몇 억 아직 껌값이야. 아직 기회가 있어." 다 몰립니다 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사는 우리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한텐 이 짜증이 나죠 짜증이.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일해 봤자 나 여기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고 나 결혼도 못 할 거고.' 여자들 요즘 뭐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뭐 없는 사람은 열폭하지 마시고 남자가 서울에 집 한 채 특히 아파트 한 채 작은 거라도 구할 능력이 안 되면 전 결혼 조건이 안 돼요. 이런 여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남자들은 결혼 못 하죠. 음. 그래서 트럼프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얘기까지 왔는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 이민자들 뭐 "걔네들 상황 몰라. 난 나는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해. 다른 애들 모르겠어. 나 말고 내 친구들 말고 내 가족들 말고 다 이상한 놈들이야. 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복지 정책 하는 거 저까. 난 지금 세금 많이 내는 거 싫어. 왜냐하면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폐쇄적이고 또 점점 더 집단이 또 이렇게 뭉치겠죠. 뭉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집단마다 또 자기 식구를 챙기는 어떤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마치 어 삼국지에 우리 여러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후라고 해야 되나? 여러 이 소국들이 탄생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영토 쪼끔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캬 쳐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이 또다시 오겠죠. 그러면 코미디언은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어필을 한다기보단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농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2010 년대 그 코미디언들을 생각하며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약자들을 위한 그런 코미디를 또 쪼끔씩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체 안 변하니까. 제가 약간 염세적인 저는 정말 제 자신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의 정말 이 아무 말 대잔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